김성호가 통장을 보며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모은 8억 원이 단 2년 만에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김성호는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2세, 30년간의 은행원 생활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건네는 꽃다발과 축하 인사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가 점심시간에 맞춰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수고 많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꿈을 실현할 때가 왔어요. 전원에서 사는 거 말이에요.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은 돈을 합하면 약 8억 원이었습니다. 성우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빼곡히 들어찬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시골 이사, 은퇴 후 삶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며 수많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화면 속 아름다운 정원과 목조주택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가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성이 직접 지은 전원주택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 30년을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죠.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신축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어때요? 관리도 편하고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아파트에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단독주택, 그것도 내가 직접 설계한 집에서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성우는 수많은 고객의 부동산 상담을 해줬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성우와 영희는 충청북도로 향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서울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도시의 답답함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경력 20년의 베테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찾는 땅이 하나 있어요. 300평에 2억인데 조만간 이 앞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가치가 확 오를 거예요. 성우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도로 확장 계획이 확실한가요? 중개인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시청에서 확인한 건이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그들이 도착한 땅은 한적한 시골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멀리 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을 지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적도를 보며 중개인은 설명했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상하수도도 다 들어와 있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깨끗한 땅이에요. 성우는 은행원 시절의 습관으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은퇴 후에 들뜬 마음이 그 신중함을 앗아갔습니다. 계약 당일 성우는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땅을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성우의 확신에 찬 모습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곧바로 시공업체 알아보기에 나섰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건축업체 대표는 30대의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목조주택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3억 정도면 정말 멋진 집 지어드릴 수 있어요. 설계도를 보여주며 대표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거실은 통창으로 하고 주방은 아일랜드식으로, 방은 3개, 화장실 2개, 다락방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성우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우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자재는 어떤 걸로 하시나요? 추가 비용은 없는 거죠? 대표는 걱정 마세요.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이라면 더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성우는 그만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초공사가 시작되던 날 온 가족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큰아들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집에서 살 생각하니까 벌써 부러워요. 성우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평생 꿈꿔온 집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공사 시작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업체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죄송한데 토양 검사 결과 집안이 예상보다 약해요. 추가로 파일을 받고 콘크리트를 더 쳐야 할 것 같아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하면 나중에 집이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성우는 고민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집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영희는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돈이 얼마나 더 들지 몰라요. 하지만 성우는 여보, 큰 그림을 봅시다. 평생 살 집인데 이 정도는 투자해야죠 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두 번째 추가 비용은 단열재 문제였습니다. 원래 예정된 자재로는 겨울에 너무 추울 거라며 고급 단열재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3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자며 또다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3억 원으로 시작한 공사비는 어느새 5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공사는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70% 정도 진행됐을 때 시공업체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업체가 부도로 도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우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돈은 이미 대부분 지급했는데 집은 반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견적을 의뢰했지만 대부분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구조가 잘못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 소규모 업체가 떠맡기로 했지만 조건이 가혹했습니다. 기존 공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했습니다. 공사 지연, 자재비 폭등, 날씨까지 겹치며 공사는 계속 늘어졌습니다. 예정보다 1년이나 늦어진 2년 후 드디어 집이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을 나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결로 때문에 창문 주변이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마당에 물이 고여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작은 개울이 흐르던 자리예요. 그래서 다들 집 짓기를 꺼렸는데 왜 여기에 지으셨어요? 성우는 그제서야 중개인이 감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총 비용을 계산해 보니 6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땅값 2억, 첫 번째 공사비 5억, 두 번째 업체 비용 1억 5천만 원. 8억으로 시작해서 1억 5천만 원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결국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노후가 다 망쳤어요. 이제 뭘 먹고 살라고 그래요?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가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주말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이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성우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부동산을 다뤘으면서 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놓쳤을까? 퇴직금 모두를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왜 몰랐을까? 가장 큰 실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경력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검증 과정을 건너뛴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들뜬 마음이 평소의 신중함을 무너뜨렸습니다. 토지 조사, 시공업체 검증, 계약서 검토 등 중요한 단계들을 대충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감정적인 판단에 휩쓸려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성호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꿈꿔왔던 여유로운 노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영희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름다웠던 전원주택의 꿈은 악몽이 되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성우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자신감과 고집이었어요. 평생 번 돈을 한 번에 쓰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습니다. 경험 없는 분야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화려한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에서 온다는 것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지금도 성우는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곰팡이와 습기와 싸우며 파트타임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 전원 생활의 현실, 노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도 차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금씩 집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의 이야기는 많은 예비 은퇴자들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큰 꿈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자금의 투자는 절대 모험이어서는 안 된다고. 특히 부동산이나 건축 같은 전문 영역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성우의 사례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